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 컬러랑과 함께하는 색연필 드로잉 풍경편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4개의 소재만 하면 이 풍경편이 끝나갑니다. 풍경편은 더웬트 크로마플로우 24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색감이 적기 때문에요. 적은 색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혼합해서 만들어내는 색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작은 집, 여기에서 이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집은 아닌데요. 요거를 해보는 이유는 다양하게 브라운 계열의 색들, 갈색 계열을 충분히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빛 받는 부분과 빛 받지 않는 부분에 조금 색감 차이, 그 다음에 육면체에서 좀 응용되는 형태, 육면체에서 삼각형 지붕이 얹어져 있고요. 바깥쪽으로 좀 퍼져 나와 있는 지붕 형태, 굴뚝에서 시점이 달라집니다. 올려다보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멀리 배경에서 아주 채도가 높은 초록색보다는 좀 올리브 그린, 노란색이 좀 섞여 있는 채도가 낮은 초록을 함께 사용하면서요. 근경과 원경을 동시에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스케치는 이제 기준이 할 때 처음에 둥글게 해서 위치를 잡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 밑면에 육면체를 먼저 그리시고 대각선 그어서 중심 쭉 올려서 삼각형 지붕을 그려주면 됩니다. 지붕 옆에도 전부 다 두께가 있으니까요. 이 스케치 하실 때 어차피 여기 진해지는 부분이라서 좀 도톰하게 그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네, 굴뚝 같은 경우에 시점이 조금 달라집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 정도가 거의 수평일 것 같아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내려다보는 형태, 올려다보는 형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의 변화를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그 골든선 03번으로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지붕에 이제 너와 집 나무판이 붙어 있는 것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한 칸 한 칸 채색을 하다 보면 너무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전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혼색을 표현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군데군데 뭐 색이 섞이는 부분들은 좀 놔두고요. 그리고 요 앞쪽에서는 밝은 노란색, 주황색, 핑크색 계열까지 혼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본 베이스가 되는 부분에는 조금 넓게 색을 고르게 사용을 해두고요. 어딘가는 좀 진하게 칠해놓으시면 여기는 혼색을 나는 안 하겠다. 여기는 이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색을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진하게 색을 넣어두고요. 다른 부분에는 조금 가볍게, 혼색해도 좋을 부분에는 조금 가볍게 색을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색 안에서 그래서 다양하게 힘 조절을 하셔가지고요. 연한 색에서부터 진한 색까지 사용해 두시는 것이 다양한 혼색을 통해서 다양한 색을 만들어내는 데에 유리합니다. 100% 완성은 아니지만 100%는 아니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색이 필요한 부분에 모두 다 색을 고르게 사용해 놓고요. 그 다음에 요 건포도 색으로 조금 진한 부분, 그 다음에 이런 경계가 필요한 부분들 채색하면서 놓칠 것 같은 곳에 함께 사용을 해두려고 합니다. 조금 더 붉은기가 많이 돌기는 하는데요. 요 위에 내추럴 브라운이나 시에나 브라운, 번트 시에나 색감을 쓰면서 요 붉은기를 좀 눌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먼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색을 바꿔서 19번의 번트 시에나입니다. 조금 요거는 노란기가 돌면서요. 브라운 계열에서는 황토색에 좀 더 가깝습니다. 밝은 색이어가지고요. 요 아까 쓴 색깔 20번의 요 건포도 색이 마지막에 위에서 사용할 때 조금 붉은기가 더 많이 돕니다. 그래서 미리 먼저 사용을 해두고서 다른 색으로 이 위에 이렇게 겹쳐칠하면서요. 조금 부드럽게 표현을 해주려고 합니다. 지붕이 흘러가는 형태 방향에 맞춰서 여기도 나무 판자가 있는 집의 형태에 맞춰서 선들을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추럴 브라운 21번 색으로요. 이제 여기 어두워지는 부분 지붕의 끝에, 그 다음에 그림자,
이런 이제 나무 판 사이사이의 결들을 진하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가로선을 그려두고 나서 요 지붕 기울기에 맞게 세로선을 하실 때에는 이제 그 균일하게 가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 어느 한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면은 기울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듬성듬성하게 기울기를 맞추면서 그려보시고요. 그러다가 점점 칸을 좁혀나가는 넓게 넓게 끊어놓고 그 사이사이를 조금씩 더 긋는 느낌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누워져 있는 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무조건 서서 계속 수직선으로 조금 더 그려지게 됩니다. 유난히. 그렇기 때문에 끊어서 표현을 하시는 것이 꼭 좋습니다. 갈색으로 최대한 어둡게 하는데요. 좀 텁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붕의 안쪽이라든지 요 밑에 이제 반사광 부분에 약간의 보라색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요 이제 낡은 집의 안쪽 같은 경우에는 갈색 계열보다는 여기 좀 구별이 되도록 파란색 계열에서 좀 진한 색들을 골라서 파란색, 보라색, 뭐 검정을 완전 진한 곳은 검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꺾어지는 부분들에서 전부 다 쫙 이어서 검정색으로 하기보다 조금 끊어서 점선처럼 뭐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끊어서 표현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요 빛 받는 부분에서 뭐 조금 밝은 주황색을 추가하여도 좋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전체적으로 명암 표현, 또 질감 표현,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오고 나면요, 이제 그때의 혼색을 시작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제 조금씩 비슷한 계열에서 조금 밝은 색, 또 조금 어두운 색들을 넓은 면적보다도 약간 작은 면적에 진하게 사용해도 아주 많은 다양한 색을 혼색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웬만큼 표현하고 난 이후부터 혼색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서 이제 배경을 들어가면 되는데요. 그 24색에 있는 초록색을 살펴보면 이렇게 바질 색감, 그 다음에 폴리에이지, 그리고 밝은 연두색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파란색이 많이 섞여 있는 터코아이즈 그린이어서요. 요 이제 네 가지 색을 활용을 하는데요. 빛을 받아서 좀 앞에 선명한 부분에는 이 조합이 좋고요. 이렇게 혼색을 해서 좀 선명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좋고요. 뒤로 갈수록은 이제 좀 멀어지는 부분이라서 약간의 블루까지 포함해서 좀 차가운 색을 사용하면서 수축의 효과, 수축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효과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바질 색감으로 요 앞에 풀들, 그리고 뭐 그림자, 여기 어두워지는 부분들을 먼저 표현을 해주고요. 그 위로 조금씩 밝은 색들을 넣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밝은 색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두운 색으로 표현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수정에도 편리하긴 한데요. 채도를 좀 낮게 표현한다든지 조금 더 차분한 표현, 그리고 밝은 색을 진하게 썼을 때 약간 진한 색들의 선들이
이렇게 밀리는 느낌일 때가 있거든요. 이미 이제 왜냐면 오일이나 왁스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이에 코팅이 되고 난 다음에 다음 색을 올릴 때에 힘듦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약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진한 색을 살짝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밝은 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막 되게 진하게 써놓지 않은 이상은 뭐 진한 색 위로도 밝은 색을 섞었을 때의 채도가 막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고 막 탁해지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나무 표현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할 건지 좀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선 느낌이 많이 안 나도 좋습니다. 마치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고 색연필을 돌리지 않아야 넓고 굵은 선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어둡게 할 건지 구불구불한 선들로 위치 잡아두고요. 짧게 시작해서 점점 커지고 다시 짧아지고 하는 선의 길이가 달라지는 선들을 활용을 해서요. 한 번에 한 면을 쫙 간다기보다 선 길이의 변화를 주셔야 볼륨감 있게 완전히 평면적인 채색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위가 있어서요. 얘를 살짝 회색도 좋고 검정색을 연하게 사용하셔서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회색이 조금 흐리기 때문에요. 검정을 연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남겨져 있는 바위를 그려놓고 네, 그 다음에 폴리에이즈 색깔로 요 뒤에 들판하고 뒤에 있는 나무들을 이제 마저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흐리게 먼 배경이기 때문에요. 가지도 굳이 막 갈색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맨 앞쪽에는 이제 더 밝은 색으로 가볍게 넣어주세요. 이게 짧아졌기 때문에 깍지를 끼우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거 짧게 몽땅이 되고 나면 쓰고 싶은 데가 있어서 깍지 끼니까 여기 뒤에 페인팅이 자꾸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옆으로 잡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깍지 끼워서 사용하세요. 골든선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노란색도 아니고요. 이렇게 해보시면은 옐로우 워커 같은 색감이 나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들판 풀에 섞어서 칠하면 훨씬 더 안정감 있고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사용하는 선들, 그 다음에 뭐 풀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찍어서 위로 이렇게 올리는 선들, 요 앞에서는 좀 그런 선들을 연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차분하게 쓰면서도 손의 길이가 다르도록 하는 것들을 한꺼번에 요 한 그림 안에서 다양하게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뒤에 하늘 같은 경우에 전체를 다 좀 파란색으로 들어와도 좋고요. 구불구불한 선으로 이제 구름이 표현되는 자리를 좀 남겨놓고 나머지 하늘색 있는 부분 파란색으로 미리 어디를 좀 할 것인가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짧게 짧게 시작하셨다가 점점점 선 길이가 길어지면서 구름을 제외한 하늘을 이거는 라이트 블루입니다. 14번 색으로 채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하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로선을 사용하기도 하고 세로선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크게 선 느낌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밀착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흰색이라든지 그다음 여기 이제 그 수평선과 가까운 쪽에서는 회색과 함께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직선도 좋고 둥글둥글하게 굴리는 선들로 표현해 보셔도 좋습니다. 시간을 두고요. 생각보다 꽤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영상을 보시면서 다 완성하지 못하시더라도 좀 끊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밀도 있게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더 다양한 더 많이 여러 번 혼색을 하시고 또 조금 더 진하게 꼼꼼하게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느긋한 마음으로 시작하셔서 완성까지 이어지도록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찌 보면 다양한 선의 사용을 위한 연습이기 때문에요. 지금 선들을 다양하게 쓰고 있는지 선과 선 간격을 최대한 좁혀서 면처럼 표현이 되고 이 면들이 모여서 나오는 입체의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그리면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7번 작은 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